안녕하세요. 마음쉼표의 호시입니다. 오늘도 써넘님, 불꽃님, 편들러님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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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의사소통 편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고민 사연 있다고, 질문 100개 있다고. 그만큼 이제 의사소통이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최근에 의사소통 참 힘들다라고 경험하신 일 혹시 있으세요? 전문가 분들이긴 하지만 늘. 네. 편들러님 늘. 네. 저는 사람들, 힘든 게 네. 없는데 남들이 저를 보고 힘들어요. 네. 그걸 보는 제가 좀 힘들어요. 네. 우리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의사소통 잘하는 방법 알아볼 건데 제 어떤 이런 자기 고백. 예. 자기 고백으로. 예. 네. 불꽃님은 그런 일 없으셨어요 최근에? 아니 저는 뭐 늘 늘. 트러블 메이커 제가 자 오늘 방송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자기 고백과 반성의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진솔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남편은 진짜로 남의 편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짜증났던 일을 제가 얘기하면 그건 당신이 잘못했다. 그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고 제가 어떤 친구 흉을 보면 그러면서 왜 만나냐? 그럴 거면 그 친구 만나지 마라.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붙입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지 남편은 꼭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제가 묻지도 않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 남편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거 맞죠? 어떻게 해야 듣기라도 잘하는 남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인데 남편 개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나요? 네. 남편이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거 맞죠? 라고 아주 간절한 공감을 원해주셨는데 그런 거 맞아요? 편들러님? 네. 편들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연자신지 네. 공감이 되셔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이런 얘기할 때 맞장구를 원하는 건데 정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티처가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도 서로 궁금합니다. 질문하면서. 네. 써넘님은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로 남의 편 안 되실 것 같으신데 저도 이제 어떠세요? 예, 지식과 이론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알지만. 저도 모르게 가끔 여기 나와 있는 사연자의 남편분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그건 너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 예, 갑자기 제가 뭐 판관 포청청이 돼가지고 누가 옳고 그름을 좀 솔직히 제시 받길 원하는 게 아닌데 굉장히 좀 실수를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곤 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빠르게 또 시인합니다. 잘못했던 것 같다. 이미 늦었죠, 근데. 예. 자연인으로 네네. 돌아가시면 또 그런 모습 보이실 때가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풀꽃님은 이런 마음을 느낄 일이 별로 또 없을 것 같은데 그 댁은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남의 사연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감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저희 댁에서도. 집도. 네. 그래서 확실히 남편은 남의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죠 이 분위기. 꼭 들어 여보. 자, 그럼 자연인일 때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였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전문가의 역할로 돌아오셔서 지금부터 이 사연자분 고민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써넘님이 보시기에 네. 이분이 남편에게 원하는 게 정말 들어주기만 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아닌가요? 들어주기만 하는 걸 원하지 않죠. 같은 편이 되길 원하는 거죠. 예, 일단 누구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짜증이 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공감해주고 같은 편이 돼주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소통에 있어서도 보통 갈등이 일어나는 걸 뭐 잘 알고 계시는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학문 안에서는 교차 교류라고 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충돌하는 교류를 교차 교류라고 하고 서로 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그런 서로 간에 보완되는 교류를 상보 교류라고 해서 상호 보완 교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형적인 교차 교류죠.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고 바라보는 바가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땐 우리가 사실은 교류 분석 안에서 잘 뭐 서로 간에 협조적으로 협력적으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은 편이 되어줘라. 네. 같은 편이 상대방이 되어줘라. 누구 때문에 제3자 때문에 화를 낼 때는 좀 더 강하게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 배신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털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가깝게 생각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일단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있고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판가름을 일단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 편이 되어서 뭐라고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대했다고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감정적이었던 마음이 좀 이성적으로 돌아오면서 아니 왜 당신이 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같은 편이 있으니까 좋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침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뉘앙스. 예. 사실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면 갈등이 완화되고 그래서 당신이 정말 대신 화내주니까 좋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사실은 좋아요. 이게 되게 전형적인데 드라마의 각본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실제로 사람 마음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사실은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누가 봐도 여기서는 얘도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간질간질한 걸 참으셔야 돼요. 예.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부인분께서도 남편분이 늘 이렇게 되어왔다면 남편분의 이런 모습을 좀 일단은 그래도 이해를 하고 계속 거듭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예. 한 번에 또 변하길 바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주면 어때라고 한 번쯤 제안해 보긴 했는지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남의 네네. 편이 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 차이도 혹시 있을까요? 남자 여자 차이 있죠. 있어요. 당연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전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맥락과 고맥락 소통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네. 예. 얘기해 보세요. 기억나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저맥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맥락 없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런 대화 패턴을 얘기하고 고맥락은 전후 사정이라든가 이 사람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조리 있게 얘기하는 걸 이제 고맥락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성적이고 좀 저맥락적인 소통을 되게 지향하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순간 판가름하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과는 크게 영향받지 않고 좀 대해주는 경향성이 좀 더 짙다고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이제 여성분들은 좀 아무래도 고맥락적인 소통을 좀 지향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성별 차이도 합니다. 있는 데다가 네네네. 이분이 약간 잘 됐고 못 됐고 이런 거를 좀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 그걸 잘못하셨군요. 그렇죠. 남편분이.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에피소드 말씀드려도 됩니까? 시간 너무 긴가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짧게 얘기해.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나이를 밝혔나요? 혹시 안 밝혔죠?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30대 후반에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첫 연애. 인생 통틀어서 첫 연애. 예, 첫 연애. 예, 러브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제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란 분을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데이트를 했는데 굉장히 화가 났다고 그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노발다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그랬더니 어디를 데이트하러 갔는데 자기 동네 벗어나가지고 다른 동네에 가서 지하철 데이트를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출구에 나왔더니 갑자기 이제 아주머니 한 5분 정도가 갑자기 손을 쏙 내밀면서 그 헬스클럽 전단지잖아요. 요거를 막 나눠주더래요. 각기 다른 헬스클럽. 그래서 5장이 훅 들어오는데 순간 당황했는데 자기는 받지 않았대요. 받지 않았더니 갑자기 여자친구분이 한숨을 팍 쉬더니 2초 정도 본인을 응시하다가 약간 좀 노려보면서 5장을 다 일일이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내 여자친구가 좀 의아해가지고 야 너 그걸 왜 다 받고 앉아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는 그걸 왜 안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아니 나는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나는 솔직히 여기서 헬스클럽 다닐 마음도 없고 내가 받을 이유가 하나 없잖아. 내가 받으면 쓰레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한숨을 팍 쉬면서 그래도 지금 날씨가 얼마나 후덥지근한데 저기 아주머니들 얼마나 고생이 많아. 받아줘야 일찍 끝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건 아주머니 입장이고 이 어떤 전단지의 언천인 관장님 입장이 돼봐라. 나라는 사람은 이거 5장을 받으면 5장이 쓰레기가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그 말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한숨을 팍 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넌 정말 냉혈한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너무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 향후에 6시간 동안의 데이트가 있었는데 6시간 동안 계속 냉혈한 생각만 들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막 기분 망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나오죠. 예. 이제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측면이 여성분이 좀 강하고 남성분은 상당히 좀 이성적이고 좀 저맥락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그래도 갈등을 풀어야 되니까 너 갈등을 풀기 위해서 좀 깊게 좀 대화를 해봐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전단지 알바를 한 적이 있대요. 예, 근데 그때 아무래도 어릴 때니까 다 나보다 주변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근처에서 본 거예요. 그 경험을 했으니까 더 이제 절절히 마음속으로 다가왔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맥락을 싹 자르고 갑자기 냉혈한이라고 한 여성분도 좀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노발다발했던 제 친구도 사실은 그 순간 잘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 그래서 저 그렇게 뭐 그냥 서로 두 분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얘기도 끝났어요. 걱정했는데.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써넘님의 친구분의 첫 연애 사연으로 예. 서로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될 게 없어요, 사실. 아주 좋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남녀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 잘 알아봤고 다시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지난 시간에 풀꽃님이 의사소통 유형 비난형 그리고 회유형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 사연 속 남편은 어떤 유형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여성분의 남편분은 네. 상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게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옳고 그름을 말하고 어떤 감정에 대한 얘기보다는 바람직한 해결, 솔루션. 네. 보통 이런 것들이 초이성형의 의사소통을 쓰시는 분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형도 아니고 초이성형. 초이성형. 네. 그래서 상황은 중요하고 너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매사에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정보다는 사실적이고 객관화된 정보를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대부분 좀 냉정하고 차갑다. 네. 그리고 한 팀이 좀 아니다. 이런 느낌의 오해를 많이 받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왜 이러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이성형은 생각보다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할까봐 또 옳지 않은 일을 겪게 되면은 결국 공격받거나 실패하거나 또는 좀 어려운 감정들을 경험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감정을 감추고 되게 이성적으로 내가 정신 차리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감정은 혼자 케어하면 되는 거야 라고 약간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라 이제 자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해결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초이성형하고 대화하면 되게 나쁘다 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저는 아까 이제 써넘님께 진짜 들어주기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호시님께서. 전 이 아내가 들어주기만 하는 걸 원하진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제 같이 사는 그 남자가 정말 자, 오늘 다 등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써넘님하고 한번 붙어볼까 오늘? 왜냐하면 이제 소중한 배우자랑은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각자 서로 반대 입장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둘이 오늘 싸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들어줘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들어달라고 할 때를 보면 저의 마음 안에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같이 욕해줘. 그러니까 좀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친구를 만나지 마라 보다는 이게 또 더 너무 부끄러운 얘기까지 가는 건데 그 못된 친구를 너가 그래도 친구로 유지하는구나. 네가 큰 사람이다. 이거 가능한가요, 남편분들? 이런 것까지에 대한 기대가 네. 뭐 한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 거 안에 내 편도 아니에요. 내가 위너. 때로는 내가 정말 성자. 큰 사람이다. 깊은 사람이다. 라는 맥락 안에서 저쪽이 정말 잘못한 거다. 네가 화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화낼 만한 틀린 짓을 했다. 라는 인정을 저는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으면 또 화날 것 같아요. 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듣고 그야말로 내 편이 돼서 네. 나를 좀- 띄워주는. 그렇죠. 네. 나를 띄워주기까지. 또 뭐 내 편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너의 객관성으로 초이성형으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걸 너도 인정해. 내가 아니라 그 사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이 남편분은 지금 초이성형이시라고 하면 그 지금 유형 말씀해 주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랑 대화를 좀 원활하게 하려면 이 집에 계신 분들이 이런 초이성형이라면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게 의사소통할 때
좀 덜 상처받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초이성형은 감정을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두가 길면 안 되고 본론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회사에서 되게 기분 나쁘고 힘들었던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상사가 잘못한 지점을 당신도 한번 어떤 게 잘못한 건지 꼭 확인해 봐봐. 이렇게 해서 제 얘기를 다 듣고 네가 잘못한 거야라는 결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데 당신이 볼 땐 뭐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지점을 같이 생각해 보게 만들면 초이성형은 자기의 객관적인 방식 안에서 그 상사의 잘못된 지점을 비평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원하는 의도인 같이 비판하는 장면을 들을 수 있죠. 초이성형이 가진 장점과 네. 그분의 말의 어떤 패턴을 잘 따라가면서 활용해서 얘기하면 제가 듣고 싶은 포인트를 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너무 힘들어. 친구 때문에 힘들어라는 내 힘듦을 말하면 너 힘드니까 힘들지 말기 위해 걔랑 놀지 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이 아니라 내가 친구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친구랑은 계속 지내고 싶거든. 근데 그 친구가 뭐 잘못한 거 나만 느끼는지 당신이 볼 때도 잘못한 거 같은지 한번 생각해 줘봐.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이 관계는 유지할 거다. 여긴 건드리지 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평가해 줘. 네. 그런 지점을 정확하게 찝어주면 좀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초이성형 활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편들러님은 네. 네, 지금 아주 공감적인 표정으로 듣고 계시는데 저도 하나 배웠네요. 하나 배우셨어요? 네네. 주변에 이런 분 없어요? 초이성형 이런 친구들 분 때문에 중에 혹시, 예, 많은데요. 아까 풀꽃님께서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듣고 싶은 본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장구만 쳐. 나 이제 시작한다. 너는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뭔가 펜을 잡고 막 분석하려는 그 손을 일단 저는 잡아놓고 정말 답정너죠. 맞장구만 잠깐 5분 동안만 쳐줘 하고 막 제 얘기를 이야기하고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 하소연 어떤 누군가를 뭔가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 투정투정 막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지키고 싶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 친구랑 헤어지고 싶지는 않아. 근데 이 상황이 지금 난 마음에 안 들 뿐이야 라고 했을 때 자꾸 그걸 이제 침범할 때 저희는 그게 이제 잔소리 같아 보이고 내 상황과 맞지 않은데 이렇게 뭔가 효율적인 솔루션이 아닌데 자꾸 뭔가 말이 길어질 때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거는 정확히 좀 찝어주는 게 그 듣는 초이성형도 좋겠네요 서로가. 그래서 뭐 여자친구와는 관계 괜찮으세요? 자꾸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갈등 이겨내셨네 그러면. 예. 자꾸 팬들러님을 여기서 진짜지. 네.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네, 참 그냥 일단 친구까지라고는 오늘 고백하셨잖아요. 네.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또 아무튼 다시 네. 네. 근데 이제 네. 초이성형을 그렇게 좀 접근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연자가 하나 하셔야 될 것 중 하나는 그분의 비언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언어가 되게 무감각하거나 아까 말한 그 편들러님 말씀처럼 뭔가 분석하려고 펜을 들 것 같은 막 이런 것들은 푸근하거나 내 옆에 곁에 가까이 있는 느낌이거나 막 이런 느낌이 잘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언어 때문에 벌써 빈정이 상해 있어서 저 사람의 솔루션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지적질이네 이렇게 듣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비언어의 좀 언어에 현혹되지 않고 얼굴 표정이나 어떤 뭐 자세도 쳐다도 안 보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되게 깊이 생각하는 중일 수도 있는데 건성으로 듣고 또 쓸데없는 잔소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듣는 입장에서도 다룰 수 있어가지고 그 비언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긍정화 시켜서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아내분이 안 다치고 원하는 걸 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쭉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써넘님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좀 정리를 해서 이 아내분이 이런 남편분과 소통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공감적인 어떤 말 태도를 네네네. 얻으려면 네네.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감력 부족한 남편 일단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얻으려고 기본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제가 사연을 봤을 때 느낀 건 그래도 남편분이 그 얘기를 곰곰이 잘 잠잠히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받아요. 그래도 이거를 정말로 세심하게 들어야지 판가름을 할 수 있고 당신이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청은 잘 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칭찬. 당신이 내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여성분이 진짜 자기 얘기를 막 시시콜콜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기본적으로 존중과 배려가 좀 깔려있는 친구거든요. 저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하소연하고 열받고 오늘 뭐 이랬는데 팀장이 또 힘들고 한 10분 15분 얘기하면 그 친구는 일단 안 들어요. 하지만 존중과 배려는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진짜 제가 있는 데서 스피커폰을 해요. 딱 해놓고 이제 그 여성분이 계속 얘기해. 그럼 그 친구는 자기가 할 일해요. 막 요리하고 뭐 글 쓰고 뭐 컴퓨터 하고 하다가 간헐적으로 아유 그래도 너가 잘한 거야. 아유 그래도 네가 잘한 거야. 너가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듣지 않고 긍정적인 그냥 피드백만 하는 거야. 이렇게 리액션만. 근데 그분은 이미 마음이 풀려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이 친구는 몰라요. 끝났는데. 그죠? 좋은 걸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성분 입장에서 그래도 내 남편분은 내 얘기는 그래도 집중도 이렇게 잘 들어주잖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제 친구는 일단 그렇게 뭔가 뉘앙스가 나오면 하나를 무조건 전제로 깐대요. 얘 편이 되어주겠다는 깔아주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듣지는 않는데요. 예, 깊게 개입하지 않고 리액션만 하는데 그래도 관계가 괜찮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좀 마음의 위안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쓸 때 당신 진짜 남의 편인 것 같아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자극적인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제가 아까 전에도 제 친구가 6시간 동안 데이트 동안에 기억에 남았던 건 냉혈함밖에 없잖아요. 그 자극적인 단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모든 것들 그 맥락 같은 게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쓰더라도 조금 순화시켜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뭐 누구보다도 얘기 잘하실 분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욱하는 순간 나도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이 사람을 좀 고쳐놓고 싶어서 자극적인 말로 되돌리고 싶더라도 그게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획 돌아서게 만들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차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차분해졌어요. 저도. 너무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급소나 해봤어요. 아니, 저는 오늘 그 초이성형 아까 풀코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이랑 비난형이랑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저희가 짧은 이 시간에 다 뭐 그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유형이 서로 이렇게 다른 부부일 때 혹은 뭐 커플일 때 공부를 미리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른 의사소통을 하지 않을까요? 유형이. 네. 그래서 더 끌려서 만나야 네, 수 매력적일 있죠. 수도 있고 이제 죽도록 싸울 수도 있고 네, 그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커서 거기에서 오는 유형의 차이가 더 극대화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생활하면서도 되게 말 재수없게 하는 뭐 상사도 있고 뭐 선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게 내가 하루 종일 부대끼고 이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배우자나 아니면 친구나 좀 중요한 사람들과 반복되는 의사소통 안에서는 유형이 다르면 피로감이나 갈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확실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갈등을 좀 덜 겪을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 그 계속 유형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상황이냐, 자기 중심이냐, 타인 중심이냐. 그러면 유형에 따라 무엇을 더 중심으로 보는지가 달라요. 들어보면 아까 초이성형은 이제 상황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뭐 비난이나 보통 그런 거 이제 자기가 더 중요하고 타인은 별로 관심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유형이 내가 뭘 중심으로 대화하느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먼저 네, 자기 네. 유형을 알고 네. 그럼 내가 주로 하는 표현의 방식도 듣는 방식도 그쪽으로만 초점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타인은 상황이 중요하고 나는 자신이 중요하면 이때는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듣고 표현하는지를 알면 상대한테 아까처럼 힌트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힘든 마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부 상담이나 커플 상담할 때는 단어를 찾아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남편분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때려쳐. 네가 잘못이야. 아니야. 라는 그 단어 하나가 정말 아닌 경우에도 아니라는 단어만으로도 되게 민감성이 올라와요.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자극하는 단어 하나 정도는 서로가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말 한마디면 좀 풀려. 라는 단어도 서로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직접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보다도 백 사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샤넬이라든가 구찌 영어로 주로 많이 써야 되는 거 한국말로 잘 안 되는데. 이탈리아 쪽이나 프랑스 프랑스어를 많이 네 그쪽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아무튼 좋아하는 단어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네가 옳아 틀려 이런 말들이 더 중요하거나 싫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감정적인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찾아보시면 유형은 확확 안 바뀌거든요, 사실. 근데 그 자극되는 요소나 필요한 단어를 알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내 유형을 알고 그리고 이제 상대한테 힌트를 주고 지금 단어 찾기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오늘 그 세 분이 참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그 제일 좀 강조하고 싶으신 거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서러브님? 어떤 걸 제일 강조하고 싶으세요? 강조하고 싶은 거요? 네, 강조하고 싶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강조까지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다로 끝나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가로 끝나는 거 좋아합니다. 뭐 나로 끝나는 거 보태가 프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자연스럽게 뭐 너무 백화점이 좀 비싸면은 아울렛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좀 많이 무마시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질적인 스트로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언어로 풀라 그러면 안 돼요. 스트로크가 뭐예요, 스트로크? 스트로크요? 네. 아 이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스트로크는 궁금하게 다음 네. 편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풀코님은요? 네, 오늘 이제 초이성형에 대한 사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이성형에게 감정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 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 이 주의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 같이 고민 중이라는 감정을 실은 거거든요. 다만 표현이 감정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실 때 그런 마음들이 표현하고 좀 다르더라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꼭 믿어보시면서 네,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꼭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싶은 포인트에. 맞아요. 편들러님은요? 저는 두 분의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필기한 게 있는데요. 왜 프라다? 발렌시아가? 가 아니면 다. 가나다 일단 1번으로 제가 노트해놨고요. 2번으로 노트해놨던 게 네. 아까 풀꽃님이 말씀해주신 그 초이성형의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우리 판단하지 말자. 그것 또한 그 사람의 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메모해놨고요. 그 다음에 냉혈한이 자꾸 떠올라요. 정말. 기억에 나는 건 냉혈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라벨 붙이지 말자라고 저도 명심하고자 좀 메모를 해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막 서로 알려주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좋은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네. 핸들러님 오늘 써먹겠네 또. 가나다. 그분한테. 꼭 쓰시기 바라고요, 편들러님. 네. 고민 사연 신청하실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